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업, 이 기업은 바이오 시대의 청바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옛날 서부 미국에서 미국 개척 시대에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갔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이 결국은 이 청바지를 파는 기업이었다. 리바이스가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늘날 바이오 테크 시대에서 이런 리바이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바로 이 기업입니다. 바로 바이오 라이프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는 회사인데요. 티커는 BLFS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Biopreservation Tool, Cell, Tissue and Organs. 그래서 세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관들에 대한 그 바이오 생체 보존 그 툴을 제공하는 그 리딩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션이 become a leading supplier of best-in-class cell and gene therapy bioproduction tool to the regenerative medicine industry. 재생의학 분야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 바이오 제품에서 최고의 공급자 되는 것. 베스트 인 클래스를 말하는 거죠. 최고의 공급자가 되겠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미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OTC에 2002년에 상장되었고 2014년에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은 것은 바로 카트라는 기술이 카이트파마에서 카트 기술을 개발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 기술 카이트파마의 주요 공급자로서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트 제품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공급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제 CEO가 말씀하셨는데요. 카트 제품에서 보면은 이런 냉동 보존이라든가 저온 저장하고 이동하는 이런 툴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툴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카트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환자로부터 T세포를 받아가지고 그 T세포를 리프로그램 해가지고 그거를 증식을 시킵니다. 그 증식된 그 T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투입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속에서 T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존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 배양시켜서 또 그거를 먼 곳에 사는 먼 곳까지 아주 그 상태가 좋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반 기술들을 우리 바이오라이프 사이언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의 미션도 거기에 대해서 리딩 회사가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정말 2012년 6월 29일에 0.77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리포트 나온 게 1.2불이 목표가였는데 지금 현재 25불 최고점 25불을 갔었고 지금 현재는 한 16.5불 정도 왔고요. 3월 저점이 한 9불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만 샀어도 벌써 이제 50% 이상, 6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크레오스토라고 프리즈 미디어, 그러니까 냉동 관련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저제의 좋은 보존을 위해 고안된 건데요.
이런 가격대가 53불, 53,000원에서 뭐 400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퍼 서멀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온 저장 및 선적할 때 이 제품을 씁니다. 이 제품도 31불부터 뭐 900불까지 제품 가격대가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퍼 서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모바일 이식, 모바일을 뽑아가지고 이제 모바일을 이거를 뽑아가지고 이걸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저장할 수 있게 하는 하이퍼서멀 기술이 이제 이런 모바일 수술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맨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블러드스터라는 이제 제품군이 있는데 이거는 혈액 관련 냉동 보존하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제대혈이라든가 말초 혈액, 골수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의 기본적인 원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었고요. 지금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기업을 인수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제품들입니다. 오토메이티드 스토어 프로덕트 이거는 이제 해동 제품입니다. 해동시키는 냉동을 했다가 이거를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소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냉동 물류, 냉장 물류, 세포 뭐 DNA 이런 제재들 관련 치료제들을 냉장 물류 그러니까 먼 것까지 이동시키는 그 패키지인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바로 이제 에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BS라고 커스텀 바이오제닉 시스템 이 회사도 인수를 했는데 냉동 저장고를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는 커스터머 워크플로우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자한테 뭐 세포를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이렇게 뭐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물류를 이 자회사 이게 이제 또 인수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물류를 통해서 해동을 시킵니다. 그거를 또 냉동 보존을 시키고 또 그거를 다시 물류를 해서 다시 환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공급 사슬에서 필요한 제품을 포트를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서는 이제 성장 전략이 기업 인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회사가 2019년에 가장 빨리 성장한 회사 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바이오솔루션 named one of the fastest growing companies in North America 했는데 그 계기가 바로 기업 인수 전략을 통해서입니다. 이 회사의 M&A 전략은 먼저 이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회사를 M&A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회사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생존 보존 툴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걸 좀 더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고객 서비스와 과학적 명성을 많이 쌓아놨는데 그것을 좀 더 레버리지 시킬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관련 분야가 되겠죠. 그런 분야에서 M&A를 하겠다. 또 이미 고정 고객이 많이 확보된 제품들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광범위한 바이오 제품 툴을 공급업체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이 회사는 어떤 특정한 제품만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공급 사슬에서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올라가겠다.
커스터머한테 신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M&A 전략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입니다. ASTRO 바이오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2019년 4월에 1200만 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까 말했던 자동화된 해동을 시키는 제품을 이런 바이오 회사들에 공급을 하고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SAV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2019년 8월에 110만 주의 바이오 솔루션 자기 주식을 110만 주를 공급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장 물류 관리 툴을 이제 냉장 물류와 물류 관리를 해주는 툴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에버 브랜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tire temp range cover,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온도를 커버하는 마이너스 169도씨에서 보존돼야 될 제품들도 물류를 해주고 마이너스 80도씨, 상온 마이너스 2에서 8도씨, 15에서 25도씨 이런 다양한 온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이 이런 월드 코리아와 킥 이런 회사들의 디스트리뷰션 채널이 있지만은 또 에보라는 이 브랜드를 통해서 또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물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1월에 이제 최근에 인수한 회사인데 CBS라고 커스텀 바이오제닉 시스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냉동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eading Supply of High Capacity Controlled Rate Liquid Nitrogen Storage Freezer. 그래서 냉동고 바이오 그거를 냉동시킬 수 있는 시설 프리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캐피탈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캐피탈 회사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의 세포 DNA 치료 툴과 관련된 회사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캐피탈 회사를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사업의 시너지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마케팅 전략도 펼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일스톤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거는 오리진 이 회사의 오리진이고 원래 그 제품군들 그 다음에 이거 1, 2, 3 이거는 M&A를 통해서 제품군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툴즈를 바이오라이프 회사에서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의 파이낸셜 그러니까 실적은 어떤지 한번 잠깐 보면은 2019년의 파이낸셜 결과는 매출 같은 경우는 19년 대비 전년 대비 39%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그로스 마진은 69% 그리고 에비타는 7% 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기업 인수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2020년 1분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보시면은 레버뉴 같은 경우에 111% 성장을 했습니다. 1,200만 불. 그러니까 작년에 580만 불에서 1,200만 불로 111% 성장했고 그로스 마진은 이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제 M&A한 기업들이 다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operating profit은 75%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는 107%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투자할 만한 회사일까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 회사의 이제 스냅샷을 보시면 Best in class portfolio of products designed to improve quality and de-risk cell and gene therapy manufacturing and delivery. 그러니까 세포 DNA를 제조하고 딜리버리하는
그런 곳에서 질을 향상시키고 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최고 클래스의 회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생의학 시장에서 중요한 회사들이 고객이다. 세 번째는 Media Products Embedded in More than 400 Customers Applications. 400개 넘는 회사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다. 빠른 성장. 그 다음 네 번째, 고객 니즈를 해결할 성공적인 기업 인수를 했다. Successful M&A.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크다. 지금은 매출이 커지면은 OP도 영업이익도 커질 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셀진 세라피 마켓이 점점 성장하는 회사라는 거죠. 성장하기 때문에 바이오 라이프 솔루션도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제 하이라이트 2020년 1분기 하이라이트 보시면 새로운 고객이 40개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상시험 13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가 3개 증가해서 총 50개. 그리고 매출은 11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 기반이 탄탄하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바이오 이런 셀진 세라피 마켓이 성장하면서 이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라이프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M&A한 회수들을 잘 다독여가면서 성장의 틀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가지고 성장의 틀로 성장 곡선을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경영 능력에 따라서 이 회사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지켜보면 괜찮을 만한 회사라서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시고 한번 본인만의 의사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